안녕하세요. 오늘 후인독 독서 모임에서 헤로도토스의 역사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헤로도토스는 BC 485년경에 소아시아 서남부 카리아 지방 할리카르나소스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의 문화는 이오니아 지방 등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그리스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때 헤로도토스가 여행했던 빨간색 선이 헤로도토스가 여행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 터키, 지금 터키라고 적혀 있지만 여기가 티르키예 지역입니다. 이때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쪽이 이오니아 지방인데 여기에 할리카리나 소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는 릭세스 카리아게인이고요. 숙부는 유명한 서사 시인이라고 합니다. 또 사망은 BC 425년경에 하셨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가 태어난 이오니아 지역은 여기 바닷가인데요. 원래는 이오니아 지역은 그리스 땅이라고 합니다. BC 546년도에 페르시아가 점령했기 때문에 그때 이 이오니아 지역은 그리스인들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이나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억압적인 통치에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여기 빨간색 네모가 이 헤로도토스의 여행 범위고요. 그다음에 파란 초록색 이 전체 부위가 그때 당시 헤로도토스가 태어났던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의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 지역을 그 헤로도토스가 여행하면서 안전하게 자기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이때 기원전 454년경에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생각으로 여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여 개의 나라를 돌아본 뒤에 BC 445년경에 아테네로 돌아와서 아테네에서 여행 중 보고 들은 이야기를 풀어내니까 그때 당시 젊은이들은 자기의 부모님 세대에서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으니 너무 재미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 책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왼쪽의 책이 2세기 초에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로 펴낸 역사책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게 16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펴낸 역사책인데 이 원본부터 지금까지 거의 손상 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탐사 보고서인데요. 그가 탐험한 지역의 지리, 풍속, 역사, 전해지는 이야기 등이 실려 있습니다. 또 풍성한 세계사 자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이 안에 여러 전쟁사 또 어떤 왕들이 태어나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또 다른 왕이 일어서고 하는 그런 여러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식물, 동물들의 이야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식물 이야기, 동물들 이야기도 있고 또 어, 미라를 만드는 방법, 피라미드를 건설한 방법,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이집트가 나일강, 예, 이집트 나일강이, 어, 나일강은 이집트의 선물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그 나일강에 농사가 잘 된 이야기도 상세하게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헤롯, 이 역사의 아버지인 이 헤로도토스의 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전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타인은 트로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린 벽화에 보면은 트로이인들, 왼쪽의 트로이는 이렇게 반인반마의 모습으로 아주 괴상하고 또 무찔러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서문에 보면 이 글은 할리크리나타소스 출신의 헤로도토스가 제출하는 탐사 보고서다. 그 목적은 인간들의 행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고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업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무엇보다도 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 예, 어,
인터넷에 있는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BC와 AD가 갈라지는 요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BC 500년경에 그리스 로마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때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위쪽으로 쭉 가보면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고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끝나고 부여가 생성되고 고구려, 옥저, 도해, 동해 이때가 생성된 어, 마한, 진안, 변한이 있던 이 시기가 곧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김상근 교수님의 그 PPT에서 나왔었는데요. 이때 당시 헤로도토스 역사에 등장하는 비헬라스인들의 왕입니다. 헬라스인은 그리스와 이오니아 지역 전체를 헬라스라 하고 그 비헬라스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쪽의 비헬라스의 왕들이 아주 큰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리스에 이렇게 기록 사진은 아니고 그림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크로이소스, 키루스, 캄비세스, 다리우스. 이 크세스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헬라스를 침공해온 왕이었기 때문에 미워서인지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가 빌헬라스인 왕조, 그리스에 기록된 페르시아, 즉 지금의 티르키예, 터키 왕조들이죠. 그때 아주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 왕조들에 대해서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3대 전쟁은 마라톤 전투, 해전. 오늘 제가 이 PPT에서 다룰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3대 전쟁입니다. 페르시아의 3대 전쟁은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라의 전투,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마라톤 전투는 해전이고 테르모필라에는 육상 전투이고 살라미스 해전은 다시 해전입니다. BC 460년경에 해전을 했는데 10년 후 다시 480년경에 테르모필라의 전투를 했고 그 해에 또 살라미스 해전을 치루었습니다. 결국 다 졌습니다. 페르시아가 다 졌습니다. 첫 번째 마라톤 전투는 BC 490년경에 나타났는데요. 이 헤로도토스 역사 6권 112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테나인들은 페르시아인들과 뭐, 맞붙어 싸우면서 훌륭하게 싸웠다. 그들은 적군을 향해 돌격한 최초의 헬라스인이었고 페르시아풍의 옷과 그것을 입고 있는 자를 보고도 참고 버틴 최초의 헬라스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헬라스인들은 페르시아인들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눅 들었기에 하는 말이다. 예, 그때 당시에 이 헬라스인들은 페르시아인들이 워낙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고 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만 들어도 주눅이 들었는데 이렇게 용감하게 싸웠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톤 전투에서 결국 아테네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김상근 교수께서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마라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분 설명으로는 사실은 이 그림에 보면은 이 마라톤 달려와서 달려온 병사가 벗고 있습니다. 이 원래 올림픽 경기에서는 남자들이 벗고 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마라톤이 아테네로 뛰어간 게 아니라 전쟁에 도움을 요청하러 스파르타로 뛰어갔습니다. 아테네가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테르모필라의 전투는 BC 480년경에 60만의 대군이 육군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테르모필라의 여기는 온천의 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3대 전쟁 중에 테르모필라의 전투는 여기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영화 300에서 나는 이 스파르타인이 왜 이 사람을 발로 쳐서 우물에 빠뜨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도 좀 알게 되었고 또 김상근 교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크세르크세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항복의 표시인 물과 흙을 요구하는 전령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전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에 다리우스가 같은 목적으로 전령을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보냈을 때 아테네인들은 전령들을 구덩이 속에 빠뜨리고 스파르타인들은 우물 속에 던지면서 거기서 왕에게 줄 흙과 물을 가져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욕을 줬고 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표시의 물과 흙을
요구하는 전령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테르모필라의 전투는 300 용사들의 반징 대열이 아주 유명한데요. 방진 대열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어 이 방패를 앞에 두고 창 5 미터나 되는 창을 들고 일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여기를 뚫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5 미터의 적군이 오면은 5 미터의 창을 한꺼번에 앞으로 내밀기 때문에 내민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 죽게 되면은 그 뒤에 사람이 바로 여기를 딱 방진 대열을 다시 갖추기 때문에 다른 좁은 곳에서는 절대로 그 적군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에서 보면은 나는 300 용사의 전원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이었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사람은 이 방진대열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똑같이 대열을 무너뜨리지 않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화살이 해가 가려질 만큼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때 그 페르시 아테네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해를 가려주면 우리는 그늘에서 싸우게 되겠군." 이 역사책 7장 226 편에 나옵니다. 그렇게 회 화사 화살이 해를 가릴 만큼 엄청나게 많이 그 페르시아인들이 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 영화 300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페르시아 전쟁 3대 전쟁 중 마지막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여기서도 페르시아인들이 아주 많은 병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해군들을 데리고 왔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지게 되죠. 이 살라미스 해전의 지도인데 이 페르시아인들이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이 하얀색 배는 이 아테네 쪽입니다. 이 하얀색 배는 훨씬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이 쉬웠다고 합니다. 또 군사도 작았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수십만 아주 많은 대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 이 살라미스 해전 지금 그때 살라미스 해전이 펼쳐진 곳 이 해변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리스인 해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페르시아 함선들은 살라미스에서 해서 아테네인하고 아이 아이 아이기나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헬라스인들은 이런 아테네인하고 아이기나인들은 헬라스인인데요. 이 헬라스인들은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유지하면서 해전을 벌였는데 페르시아인들은 대열이 무너진 채 작전 계획도 없이 싸웠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합니다. 살라미스 해전이 이 3단 요선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작고 이동이 빠르다고 합니다. 이때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은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합니다. 자, 살라미스 해전의 이 방진대열이 아니라 해전의 이 그리스 해군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싸웠고요. 이 오른쪽에 이것은 하객진을 펼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했기 때문에 적군을 물리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교훈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쁜 군주가 될 것인가? 착한 군주가 될 것인가? 기름진 땅의 노예가 될 것인가? 척박한 땅의 공주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사를 보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읽기 전에 먼저 여기에 나오는 3대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헤로도토스와 또 헤로도토스가 여행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